불장 놓치면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이분들 인터뷰 중에 맨날 핸드폰 보고 싶어요. 중독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게 만들게 돼요. 청산 현상을 좀 겪는 분들의 대부분이 50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고 한 번이라도 손실이 들어오면은 레버리지가 상황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왕이면 강남 아파트를 가고 싶다. 근데 퇴직금을 받아서 제가 3년 동안 굴려서 굴린다면? 이분이 원금 회수하잖아요. 끝날 것 같아요? 더하게. 안 끝나요. 왜냐면은 이번 주제가 이제 투자 중독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주식하시죠? 네. 투자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엄청 화제된 영상이 있는데 궤도님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음.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추적 60분 팀이 만들었던 시사직격 영상이죠. 25억을 잃고도 투자를 계속하는 대기업 출신 트레이너입니다. 이분 대기업 출신의 뛰어난 자기관리로 PT 강사, 투잡 뛰시는 분인데요. 저는 근로소득으로만 일어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한심해 보였어요. 고과에 목매달고 그거 더 벌겠다고 그 회사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뭐 생각하고 막 윗사람들 이렇게 샤바샤바하고 왜 저렇게 살까? 투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2020년 투자 붐 때 코인으로 20억을 벌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루나 사태 때 25억을 일주일 만에 잃습니다. 이왕이면 강남 아파트를 가고 싶다. 거기를 가려면 최소 50억은 있어야 30억짜리 사고 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거기 관리비도 월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도 내면서 내가 스포츠카 끌면서 남은 10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정말 그 느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다 깼는데 몇 억이 사라져 있는데. 근데요, 이분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다니는 대기업 퇴직금으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을 받아서 제가 3년 동안 굴려서 굴린다면? 약간 이런 도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해서 많이 못 버는 걸 슬퍼하잖아요. 많이 벌면 정말 슬픈 일. 왜요? 이제 많이 못 벌어봐서 몰라요. 많이 못 벌어봤다라는 거는 와 다행이다. 나는 정말 아직 나의 도파민을 지킬 수 있구나. 네. 한 번이라도 정말 많은 돈을 벌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 출신입니다. 그리고 루틴이죠, 루틴. 내가 그날 해야 될 일을 딱딱딱딱 해서 이분의 뇌는 그냥 목표를 세워. 그리고 실행해, 성취해, 보상을 받아. 이 구조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투입하면 그만큼의 성취가 돌아온다에 좀 익숙해져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헬스를 통해 몸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모든 게 노력하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다. 보상 패턴이 계속 일상에서 작동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 시장은 확률적인 환경입니다. 보상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보상을 못 받는 곳에 기존의 성취 회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모든 것의 성취를 얻었던 훌륭하신 분은 정체성에 대한 손상 신호로 인식이 돼요. 내가 삶을 살아온 모든 뿌리가 흔들립니다. 누구나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회복해야 할 미션으로 바꿔버립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더 자극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번만큼은 내가 맞을 거야. 물을 타나요? 네, 반복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고 퇴직금을 다 집어넣고 아이고야. 계속 중독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게 만들게 되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뉴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세기의 천재 뉴턴조차도 인간의 광기를 계산 못했습니다. 근데 뉴턴만 똑똑하냐고. 우리 인류 중에 뉴턴만 똑똑한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얻었다는 건 결국 내가 계산해서 내가 들인 인풋으로 무조건 얻은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 본인의 물론 뛰어난 여러 가지 직감이나 분석 결과일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에 어떤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온 겁니다. 운 좋게. 근데 이걸 한번 겪고 나면은 다시 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 세대인 친구들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치열한 대학 입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대학에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돈 번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집 사기도 어렵고 좀 막막한 현실이거든요.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일명 영끌 투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벌어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불장 놓치면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을 가지고 좀 더 크게 불려서 집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에 들어가고 또 실제로 좀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 제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도파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도파민이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결함이 아니고요. 도파민 시스템 자체는 우리의 진화의 결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모험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끌립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모두가 바나나를 먹어. 근데 갑자기 사과가 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근데 아무도 안 먹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혹시 못 먹는 거면 어떡해? 누군가 먹었어. 딱 먹는 순간 맛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파민 터지죠. 지금까지 안 먹었던 사과라는 거를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모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족, 우리 가족들, 우리 부족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 이거 자체가 인류를 발전시켜온 동력이지만 이 회로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보상과 관계없이 자극 자체를 소비하는 반복 루프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이신데 조금 손해를 보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네. 고명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예. 이분은 네 식구의 가장이신데요. 지금 가족과의 불화로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코인으로 잃은 빚을 가족이 갚아줬는데 이번엔 주식으로 잃어서 총 손실이 7천입니다. 본인도 참 힘들겠죠. 이거 첫째, 이거 둘째고요. 이제 우리 새로 나온 돈이 있거든요. 그전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었는데 이거는 네가 나 코인 다시 안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올 2월달에 주식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3만 원 정도 잃었을 때 이제 걸렸는데 이거 코인 아니잖아. 코인 아니니까 되는 거 아니야? 좀 어이없어 하고 신뢰를 좀 많이 잃었죠. 근데 가족에게 미안해하면서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면서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사실 인터뷰 중이지만 계속 핸드폰을 보고 싶어요. 핸드폰에 지금 몇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됐을까? 좀 빠져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대리운전을 해서 가족에게 갚을 계획이시라는데요. 아버지 돈 그때 빌려준 거 대리해갖고 저희는 800거 갚아줄게. 가족들이 빚을 갚아주는 행위, 이거 중독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떨까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부터 위험을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사냥을 해옵니다. 근데 사냥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실패해도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유대감을 만듭니다. 그때도 행복해요, 굉장히. 그리고 누가 상처를 입으면 회복할 때까지 이제 가족이 돌봐주고요. 그 시간 동안 빠진 인력은 어쨌거나 그만큼 나중에 또 건강해지면 또 보강이 되니까 이게 일종의 생존을 위한 분산 시스템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현대 중독 구조가 이 본능을 오히려 정반대로 이용을 합니다. 가족이 대신 무언가를 갚아주는 행위, 이게 원래는 생존하기 위해서 분담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위험의 대가를 제거해버리는 면죄부가 되는 거죠. 도와주겠지. 그쵸? 이렇게 쉽게 마음먹을 수 있겠네요. 본인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안 도와주는 게 낫나요? 알아서 해결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낫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면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아 그쵸. 만약에 저도 제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갚아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누군가는 갚아줬네? 또 한 번 더? 또 해도 되겠네? 또 갚아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는 내가 이 짐을 가족한테도 짊어졌어? 어떡하지? 원금을 회수하는 수밖에 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에이씨 나는 머저리야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네. 가족이 갚아줬어요. 그럼 거기서 미안해서 더 미안한 거야. 그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서 이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게 못 갚아요.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은 그 행동의 부정적 강화가 됩니다. 결국은 해결이 되네? 그럼 다음에 또 해도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쁜 쪽으로 이게 고착화, 강화가 되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 차마 그 사람을 버리지 못하니까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족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중독적인 행동이 마치 감기처럼 전염이 돼서 다 같이 그 병에 빠진다는 게 공동의존의 개념인데요. 이분이 원금 회수하잖아요. 끝날 것 같아요? 더 하죠. 안 끝나요. 왜냐면은 왜 우리가 원금 회수에서 안 끝나냐면 원금이라는 기준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벌었던 것까지가 저의 맞아요. 원금이 되는 거죠. 도박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도박은 항상 내가 가장 많이 번 그 시점이 원금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을 갖고 왔어. 중간에 게임을 하다 내가 20,000원까지 갔단 말이야. 2만 원이 원금이거든요. 그 10,000원을 날렸어요. 20,000원까지는 벌어야 원금이지. 그러면 또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계속해. 그럼 결국은 20,000원을 벌잖아? 끝날까요? 드디어 20,000원이 왔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 20,000원을 번 사람이야. 더 갈 수 있어.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목적으로 기업을 응원하면서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잉여 자금을 이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 벌었어. 그러면 그 뒤로 원금의 기준이 바뀌어서 나는 원래 얼마의 돈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비이성적이라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뇌의 당연한 결과고요. 이게 정말 통제하지 않으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요새 레버리지 투자가 또 유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산 당할 때까지 투자하는 풍조가 좀 깔려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코인 투자로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1년 전부터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큰 돈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하게 투자를 했던데 많이 후회가 되긴 하죠. 투자를 시작했을 때 상승장이라 수익이 좋았대요. 그렇게 생긴 자신감으로 50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고 소위 청산이라고 부르는 레버리지로 파산을 겪게 됩니다. 그 인터스텔라에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 있잖아요. 책장에서 제발 그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그만하자. 많이 벌었다. 그럼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0배 레버리지는 일단 전 처음 들어봐요. 사실. 레버리지 자체가 본질적으로 수익이 커지고요. 하지만 손실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문제는 손실이 곱셈이 아니라 나눗셈으로 작용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100에서 50%를 잃으면 50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50%를 벌면 75밖에 안 돼요. 내가 벌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벌고 잃고 벌고 잃고 벌고 잃고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손실이 들어오면은 회복 곡선은 기하급수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뭐 정말 이성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레버리지가 상황을 정말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청산 현상을 좀 겪는 분들의 대부분이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코로나 버블 때라서 초심자 행운이 더 작용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사실 이득 본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다친 분들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초심자 행운이라는 게 처음 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는 진짜 많은 것들을 고려하거든요. 네. 왜냐면 첫 시도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쵸. 평소에 보지 않는 요소들을 다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순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행운이 따르기 마련이죠. 사실 행운도 있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단서들을 보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게 야, 너는 멍청하게 중독이 되냐? 그거 당연히 절제를 해야지. 전혀 그렇잖아요. 뇌는 원래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가장 유리한 형태로 작동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미 잃어도 괜찮다. 여러분 뇌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해보면 이 뇌 복잡한 이 신경 체계가 중요한가? 나는 지금 아끼는 가족, 나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나 자신 이걸 떠올리면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걸 명심하세요. 아시겠죠?